네,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갑 후보로 뛰는 분이죠. 이용호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서대문갑 후보로 지금 뛰고 계시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좋습니다. 생각?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그 연대 총학생회장 출신이 24년 동안 서로 공수를 주고받았는데 서대문이 상대적으로 좀 낙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민들의 불만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새로운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와서 좀 서대문이 좀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 지금 의원님 파악하시는 지역의 최대 현안은 뭐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 재개발 문제가 제일 크더라고요. 예. 주민들은 이게 뭐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주거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런 재개발을 통해서 자산 가치를 좀 상승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제일 크고요. 네. 또 관련해서 인프라 차원에서는 그 경의선 지하와 철도 지하와 이것도 상당히 큰 것이고요. 네. 또 이제 아무래도 예전에 7080 때만 해도 신촌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그런 곳 아니었습니까? 네네. 신촌 이대앞. 예. 그런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조금 침체됐기 때문에 다시 그 영광을 좀 되살렸으면 좋겠다. 상권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는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관심을 쏟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역구 의원의 어떤 그 권한을 넘어서는 또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도 그렇고 다른 지역의 의원들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 주민들은 이게 시장이나 구청장의 공약인지 아니면 뭐 의원의 공약인지 그 차이를 몰라요. 사실은 그 역할도 모르고. 네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경의선 지하화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교통부와 네. 관계가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서로 또 엇박자가 나면은 예를 들어서 재개발 문제도 사실 좀 신속하게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에 역할이 뭐 불분명하고 또 분명히 구청장의 소관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이제 서울시의 일부 소관이 되지만 국회의원은 거기 좀 빗겨나 있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국회의원도 같은 주민들의 어떤 수건이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지역구가 그러니까 연세대도 있고 이화여대도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 점 때문에 민주당은 여기를 이제 청년 전략 지역구로 설정을 해서 청년 후보로 뽑은 것 같은데요. 그 네. 청년 후보 대 의원님 이런 구도가 지금 지역민들이 어떻게 다가갈 것이라고 자체 진단하십니까? 저는 뭐 그거 전혀 안 먹혀진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우선 민주당이 거기를 청년 전략지구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의아해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대가 있고 이대가 있고 대학이 꽤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그 대학생들이 서대문구에 주소지를 거의 안 두고 있어요. 몇천 명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주민들의 연령이 뭐 우리 대한민국이 다 그렇습니다만 고령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대학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정주 인구가 있는 것은 아닌데 거기를 청년 전략지구로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한 의구심을 사실은 자아내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예. 또 알다시피 그래서 선출된 그 후보가 또 청년의 전문성이나 또 정체성이나 이런 것과 맞지 않는 그런 뭐 대장동 변호사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이 온 거에 대해서 네. 민주당 내에서도 불만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민심을 잡는 데에는 지역 현안의 어떤 그 응답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전국적 의대, 특히 정치 의제가 미치는 영향도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네. 자, 그 문제로 좀 넘어가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큰 틀에서 국민의힘 그 수도권 위기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 혹시 이 점을 좀 체감하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저도 체감을 했죠. 네. 그러니까 뭐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 그리고 황상무 수석의 발언 이런 것들이 이게 굉장히 빨리 반응을 하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많이
이 수도권 민심에 그 반영이 되는 그런 위기감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저는 뭐 그렇게 뛰면서도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응하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권에서 꽤 대응책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기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홍상무 수석이 사퇴를 하고 또 이종섭 대사가 귀국하게 되는 이런 것으로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좀 그런 위기감에서 벗어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종섭 대사건인데요. 조금 전에 이제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하고 인터뷰할 때도 이제 그 점을 질문을 드렸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조기 귀국을 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본인이 사퇴를 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건 저는 진짜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그 이종섭 대사는 이제 공수처에서 그걸 뭐 수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수사가 민주당의 고발로 시작된 것이고요. 근데 거기에 어떤 아직까지 무슨 재판 과정에서 많이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또 그 무슨 재판 과정에서 무슨 유죄가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떤 위치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중간에 기소돼서 조국 같은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2심까지 사실 유죄 판결을 받아서 곧 대법원에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예. 아마 구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당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이제 기소도 안 되고 또 뭐 이렇게 그런 호주 대사에 대해서 공세를 취하는 것은 네. 저는 맞지 않다. 스스로 좀 돌아봐라라고 네.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종섭 대사가 이제 오늘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에 오늘 귀국한다면 지금 그 여론이 상당히 좀 전환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시는 거네요. 정리를 하자면.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후보 등록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래서 후보 등록이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며칠 있다가 유세 시작해서 본격 선거 운동이 되는데 네. 그러면 다시 서로 원위치에 서서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선거 초반에 우리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었거든요. 예. 그때 그 민심으로 다시 회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또 민생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물가 문제 이런 것들이 다시 쟁점으로 좀 부상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여권 후보로서 이게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뭐 물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민생의 문제는 심각하잖아요. 네네. 그것은 뭐 전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선거 때마다 나오는 사실은 탐권면인데 또 그런 것들을 야당에서 공격하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뭐 지금 금리가 높고 사실 그 부동산 경기 침체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네. 정부가 그렇게 나름대로는 뭐 노력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전에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사실 야당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챙겨본 적이 있는가 저는 묻고 싶어요. 그동안 계속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공세만 취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놓고 와서 선거 때 와서 자기들이 발목 잡아놓고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거. 저는 국민들한테 먹혀들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네. 이건 여야가 상관없이 민생 문제는 함께 챙겨들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거 지역구 돌다 보면 의대 증원 문제 있잖아요. 이게 어떤 그 지역 국민들의 어떤 좀 화제가 되고 또 표심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이런 점 혹시 좀 느끼십니까? 조금 있죠, 당연히. 그것도. 초반에는 대통령의 뚝심으로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가지고 지금 시작된 것이거든요. 네. 사실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했으면 선거 합도 이거 하면 안 되는 굉장히 위험한 어떤 사안인 것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은 대통령 정부가 의료개혁은 그게 상관없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작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한 지지를 보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동안 의약분업도 그렇고 또 그동안의 의료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의사수 증원을 여러 번 시도를 했다가 역대 정권이 번번이 실패했거든요. 의사들이 계속 파업하고 이런 바람에.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물러나면 영원히 이제 의사수 정원이나 의료개혁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계속 하는 것인데 다만 이제 이게 너무 장기화되고 또 선거 임박하면서 좀 피로감이 생길 수 있다. 뭔가 좀 타협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일부의 좀 그 주민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견이. 네. 그렇지만 이게 여기서 다시 무슨 뭐 시간을 두고 타협하고 이런 것은 안 맞고 일단은 하고 수습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봐서 지금 정부가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호남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이 비례대표 명단을 두고 이제 그 호남 출신이 당선권에 많이 배치가 되지 않았더라도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저도 그 점은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 당헌 당규의 한 20%인가 25%인가 뭐 몇 명을 호남 인사로 하는 것으로 4분의 1 당선권 안에 4분의 1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눈치껏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당선권 내에. 네. 그래서 야 이게 뭔가 라고 사실 저도 아주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요. 예. 그런데 뭐 당에서는 일부는 아니 그거 따져보면 호남과 관계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그렇게 호남 사람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고요. 예. 예를 들면 군 출신 같은 경우에 호남 사람이다. 그건 군 출신으로 들은 것이죠. 의사가 호남이 뭐 연관이 돼 있다고 해서 그걸 아무도 호남 사람으로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좀 뒤늦게라도 일부 후보가 조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그렇게 수습이 돼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게요. 뭐 어차피 이제 오늘 내일이 후보 등록이니까 뭐 더 조정을 하려야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도 없는 거 아닙니까? 조정을 아마 내부적으로 좀 한 것으로. 네, 뭐 조배숙 의원을 뭐 당선권에 그 전 의원을 다시 넣었다 이런 게 좀 있긴 있더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이용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